태평양 인문단 7회 두 번째 사랑방 치킨 주제는 우리가 알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하면 저는 일단 제가 한 알바들을 쫙 적어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어떤 걸 했는지 쭉 읊어볼 생각인데 저는 좀 감히 생각하건대 한 알바 한 종류를 세보면 한 50가지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 그 정도 네.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근데 많이 빼먹었어요. 기억이 너무 하도 오래됐으니까 알바한 음. 지가 오래돼서 좀 이제 시간 상수대로 적어봤는데 빠진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단지, 그다음에 달력 제조, 주차 안내 요원, 카페 서빙, 노가다, 막노동 철거, 그리고 벽돌, PC방, 청원 경찰, 주류 판매, 예식장 연회부 서빙, 발레 주차 보안 요원, 술집 서빙, 전화 상담도 냉장고 전문 상담, 카드 연말 정산 상담, 그리고 이벤트 진행, 그리고 산타 복장하고 서빙도 하고 서점 안내 등등이 일단 국내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고 앞으로 언급할 것들은 여기에 넣지 않았었어요. 나름의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DC 워셔로도 일했고 그리고 KFC 호텔에서 서빙하고 그다음에 뭐 주방에서 헬퍼로도 일해봤고 그리고 무릎 교정기 만드는 것도 해봤고 전봇대 조사하는 일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알바도 풀타임으로 하면은 사실상 이게 정규직인데 저는 이걸 알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한 것도 이제 알바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 다른 음. 분들 자기가 한 알바를 좀 정리하신 분도 있나요, 저처럼? 네. 음. 우선 저도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확실히 제가 바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알바를 많이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모르는 것도 많네요. 예. 아, 예.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죠. 저는 그 20대 때는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다행히 뭐. 그러다가 이제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알바를 좀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했던 알바들을 저도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우선 적어봤습니다. 예. 우선은 근데 독립하기 전에 20살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 했던 알바가 서점 창고에서 포장 출고 업무를 봤었어요. 그 노원에 있는 어떤 인터넷 서점에서. 그래서 책이 입고되면 뭐 그 종류별로 뭐 분류해서 뭐 배송하는 업무를 아, 생애 처음으로 알바를 했었고요. 예. 네, 책이 음. 무거워서 힘들죠, 음. 은근히. 그쵸. 네. 그 다음으로는 녹취를 푸는 알바를 했어요. 강의록을 어, 작성하는 알바를 했었고, 음, 동영상을 보고 그걸 그대로 글로 옮겨 적는 겁니다. 예. 어, 예. 그리고 마트 정육 코너에서 뭐 고기 포장이나 정리 판매하는 알바도 잠깐 했었고요. 예. 그리고 엑스트라, 이른바 보조 출연자 알바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그렇죠. 네. AI 음성 데이터 수집 알바를 했었는데, 이거는 아마 바라하고 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저는 기억도 예. 못했네요. 분명. 예. 그렇지. 바라하고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재밌었어요. 음성 명령어를 인식하기 네, 위해서는 AI가 말씀하세요. 그 다양한 음성 표본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수집하는 어떤 샘플을 주는 거라서 주어진 낱말이나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거였고요. 그리고 뭐 이거 몇 번 했는데 2인 1조로 자유 토론하는 형식도 있었어요. 아마 그렇죠. 바라하고는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것도 같이 했어요. 그 AI 데이터 음성 입력. 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음,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뭐 이렇게 빨리도 말하고, 뭐 억양도 좀 다르게 말하고, 뭐 이런 일이었었잖아요. 어, 둘 다 했었군요. 예. 그거 같이 했었어요. 기억이 나요. 네네네네. 그거 그리고 꿀알바였죠. 맞아, 꿀알바였죠. 이거야말로 꿀알바, 꿀알바죠. 꿀알바였죠. 네. 어. 그리고 근로장학생으로 자취하고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1년 반 이상 그 근무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파주에 있는 어떤 회사에 가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류하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알바까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우선은 뭐 기억나는 건 그 정도네요. 예. 음. 그럼 많이 음, 겹치진 않는데, 좀 다양한 알바를 좀 한 것 같네요. 이색적이고, 살짝. 그리고 지금 얘기하니까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대학의 학교 구내서점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죠. 예. 아, 그쵸. 네. 그, 코발가 저는 오히려 나이를 좀 먹고 나서, 진짜 이 생계를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알바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어렸을 때는 같이 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문제는 뭐 생활하는 네. 알바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거 좀 기억나는 게 좀 있나요? 아, 저는 근데 두 분처럼 뭐 이렇게 알바를 많이 한 건 아니어가지고, 뭐 열거하거나 그럴 건 없는데, 저는 일단은
대학 다닐 때 과외, 예, 오, 과외를 잠깐 했었고요. 좋아, 달라. 예. 어. 근데, 그리고 주말에만 했지만 마트에서 김밥 만들었습니다. 김밥도 만들었어요? 예, 그래요? 마트 김밥 만들고 가끔 어, 서브로 초밥 만들고. 예, 굉장히 예. 유용한 스킬인데. 예, 근데 이게 다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김밥을? 김밥도 그렇고 초밥도 그렇고요. 예, 어, 저는 그 알바를 하면서 뭔가 이공계, 뭐 엔지니어들의 위대함을 알았다고 할까요? 이게 음, 이런 김밥을 만드는 기계, 초밥을 만들어 주는 기계, 이거를 설계를 해서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의 머리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음, 저희 인간의 힘이 조금씩 필요는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건 알바라면 알바인데 영화 엑스트라 배경으로 네. 지원을 해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뭐 재능 기부라고 하면 재능 기부라는 표현을 아,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약간 아, 그 영화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약간, 인디 영화, 독립영화 같은. 예, 그쵸. 아, 신념에 좀 그때 사로잡혀 있던 약간 젊은 시절에 약간 그런 음, 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구나. 예. 저도 김밥은 그 주방 보조하면서 좀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처음엔 되게 김밥 좀 배울 때 이렇게 좀 떨리잖아요. 이제 그 밥을 이제 김에 이렇게 잘 펼쳐야 할 때 그때 좀 떨리는데 저는 딱 배울 때 그래 과감히 해보자 하면서 딱 그냥 과감히 딱 펼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주방에 이모가 이제 저한테 초밥집 혹시 뭐 하셨냐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그냥 잘 모르니까 자신감 있게 해보는데 그러냐고 해서 근데 잘 말았어요. 근데 잘 말았는데 김밥을 나름 잘 말았는데 나중에 주방 보조 일을 제가 학교가 너무 바빠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갔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김밥은 이제 그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밥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썰까 말까 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밥을 좀 못 썰게 되니까 예.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경험이 음. 중요한데. 예. 근데 이거 판매가 돼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이거를 옆구리 터지고 이게 썰 때도 이상하게 하고 이 밥이 이 내용물들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쪽 가생이로 몰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김밥 그냥 하지 말라고 포기하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김밥을 안 말았던, 그래서 저는 그런 기름, 김밥과의 추억이 좀 있습니다. 음, 네. 야, 그러면 제가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한번 시작할게요. 이 가장 페이가 좋았던 알바는 그 중에 뭐 하셨을까요? 혹시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을 했던 건데, 그 녹취 음, 푸는 알바. 그러니까, 녹지 푸는 알바. 네, 예, 그게 가장 그래도 뭔가 노동의 강도 대비 급여는 정확한 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인문학 강좌를 하는 그 사이트에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강의를 어떤 거 올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사가 한 통 강의를 올려놓으면은 한 몇 시간 되죠? 파일이 몇 개 그렇죠. 되고, 예. 그렇죠. 그걸 그대로 글로 옮기는 거예요. 뭐 쉽게 음. 말하면은 국회하고 법원 속기사하고 비슷한 건데, 그럼요. 어.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속도를 빠르게 정말로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면 저는 뭐 굳이 실시간 아니라 파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빠를 필요는 없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대로 받아 적는 일이었는데요. 예. 음, 음. 하지만 그 강의록을 작성하는 거라서 거기에 제가 주석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언급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적 정보를 이렇게 뭐 생물 연도나 그런 걸 제가 좀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는다던가 어떤 음, 모르는 음. 용어가 나오면 그거 원어 뭐 혹은 영어 표기를 같이 변기해 놓는다던가 그런 음, 식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저도 그 익숙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동영상을 그 녹취로 푸는데 딱 정확히 이 2배에서 2.2배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음. 근데 나중에 한참 하면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한 1.5배 정도로 엄청나네.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뭐 아까 언급했던 알바들은 거의 다 육체 노동 알바인데 음, 그것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막 고수익 알바는 아니었습니다만, 육체적 강도나 그런 걸로 치면은 되게 꿀알바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네요. 물론 이것도 계속하면 막 지긋지긋하고 막 짜증이 납니다. 손목도 좀 아프고 그래요. 예. 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졸리진 않아요. 이거 어쨌든 다 귀에 그 들리는 대로 다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졸리진 어, 않습니다. 예. 어. 예. 어쨌든 그런 알바가 기억이 나네요. 예. 그 건 바이 음. 건이었나요? 그 돈을 받는 게? 그쵸.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강의를 통으로 풀면 통으로 얼마 이런 식이었죠. 예. 액수가 좀 대충이라도 기억 안 나요? 뭐지? 페이를 좀 알아야 뭔가 그래도 재밌을 것 그때 같은데요. 예를 들어 열 몇 시간짜리 그걸 풀고 전체 통을 풀고 한 30만 원인가 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음. 그렇구나. 근데 그때는 그걸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알바를 하면서 그 알바가 그리워졌죠. 아, 예, 예. 이제 요새 같은 때 이제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 알바가 유행인데, 네. 자기가 강도를 좀 조절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맞는 사람한테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아, 어쨌든 10년도 더 된 단가니까, 지금 그렇죠. 좀 더 단가가 올랐겠죠. 예. 그렇죠. 문제는 어떤 그 페이가 정말 셌다 이거는.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하는 알바 있어요? 아니, 저는 페이라기보다는 가성비죠, 이제. 음, 예,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김밥과 초밥 만들기가 주말에만 했기 때문에, 아, 예, 주말에만 좀 오래 일을 했거든요. 아침 8시부터 한 12시간 일을 했나요? 근데 좀 오래됐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몇만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당으로. 그럼 시급 10,000원 이상이었나요, 거의? 그런 건가? 아무튼 좀 주말이어서, 예, 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학생 시절,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학생한테는 나름 큰 돈이었죠. 지금에 음. 비하면은 좀 적은 돈이었겠지만.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저는 보드람 뭐 치킨 이렇게 먹었구나, 보드람 치킨. 보드람 치킨 뜯고 막 그랬죠. 예. 예. 그리고 부모님 뭐 선물 사드리고, 예. 착하네. 푼돈이라도, 예. 음, 예. 그리고 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예. 뭘 샀다고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죠, 옷을. 아, 옷을 샀다고? 예. 지오다노가 예. 아, 이거 뭐 상표 얘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 예, 감격이지, 나름. 예, 예. 왜냐면, 어, 예, 그때 그 재정적인 상황에 맞는, 예, 수준에 맞는 소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 아주 좋은 알바였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여러분, 지오다노를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게 지오다노가 캐나다에도 진출해 있다는 거. 제가 가는 쇼핑몰에 지오다노 아, 매장이 저는,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지오다노가 계속 우리나라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홍콩 브랜드라고. 홍콩에 있는, 몇 아, 년 전에 홍콩 민주화 운동 막 이럴 때, 아, 예, 지오다노를 만든 사람이 홍콩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아서. 그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음, 막 전지현 씨가 광고하고 송승헌 씨가 정우성 씨. 광고해서 우리나라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즐겨 입었던 옷인데, 제가 번 돈으로 부끄럽지만 처음 옷을 샀던 게 지오다노라서 지오다노를 좀 말을 음. 했습니다. 약간 좀. 추억 돋네요, 지오다노. 예. 예, 아니, 예. 저는 알바에서, 예. 음, 그리고 그리고, 저는 아, 페이가 되게 좋았지만, 코벨 얘기 있어요? 참고로, 청취자 음. 여러분, 보드람 치킨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1회, 사랑방 치킨에 그 보드람 치킨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보드람 참고하세요. 치킨. 보시고, 한번 방송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페이가 되게 좋았지만 이 무서웠던 알바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색적이라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코로나가 있었을 당시였는데,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을 잠깐 이제 쉬게 됐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테지만. 그래서 알바가 찰까 없나 했는데, 마침 하고 있던 건데,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 지금 캐나다에서 한 얘기인데요. 한 일인데, 제가 있던 곳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글 맵을 한번 활용하셔서 보시면 더, 이 알바 얘기가 더 재밌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노바스코샤라는 주에서 이제 캐나다 가장 동쪽에 있는 주에서 이, 있었는데, 알바가 뭐냐면, 캐나다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이 시골에 아직도 인터넷이 연결 안 된 곳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뭐 전화만 음, 겨우 되고,
그리고 더 구석진 데로 가면 전화도 안 터지는 데가 많습니다. 어,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광통신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광통신이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전봇대 전선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봇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지만 이 광통신 플랜을 짤 수가 있죠. 이 웹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망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일은 그 전봇대를 조사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듣기에는 너무 간단해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배낭 하나 매요. 이제 큰 안테나 같은 건데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한 멜만에 한 5kg, 10kg 안짝이고 그리고 손에는 PDA 하나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에 가서 전봇대가 뭐 어떤 종류의 전봇대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연식 같은 거 이런 걸 대신 목측이라 하죠. 눈으로 측정하고 반드시 그 전봇대 한 1, 2m 내 근거리에 가서 이렇게 PDA로 점을 찍어야 돼요. 음, 그래야지만 그 전봇대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게 음, 끝났으면 이제 전선을 따라서 다음 전봇대로 가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일은 상당히 간단하죠. 그리고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좋았던 점이 아까 이게 페이가 좋았다고 했는데 페이가 이제 시간당 한 한화로 해서 한 2만 2천 원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2만 3천 원. 세네요. 2만 3천 원이고 그리고 이건 파견 근무이기 때문에 그 렌트카를 하나 줘요. 렌트카 하나 주고 기름값도 다 주고 이제 시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렌트카를 받은 걸로 그 현장으로 운전을 해갑니다. 뭐 한 대여섯 시간 걸릴 수도 있고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는 것도 당연히 페이에 포함이고 그리고 거기에 숙박비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내리고 나서 전봇대를 조사하고 다니고 일주일에 4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괜찮았었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 전봇대가 우리는 이제 서울에 살고 뭐 도시에 살다 보니까 전봇대 그냥 따라서 조사하는 게 뭐가 어려워. 길 따라 다니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걸 외진데를 가잖아요. 외진데를 가니까 일단 사람이 없고 길도 별로 없고 어, 전봇대가 숲속으로 나 있어요. 아하. 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숲속이나 바다 옆에 이런 데에 별장들을 많이 짓잖아요. 별장에 지어 놓으면은 집이 있다는 거고 집이 있다면 전봇대가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집이 있으면 전봇대는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길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외지니까 뭐 숲길을 이 그냥 음, 사람이 안 다니는 숲길을 그냥 뚫고 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이 아니에요. 우리 뭐 아하.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이 길이 아니고 그냥 숲속을 그냥 뚫고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서 그러니까 이 숲을 손으로 헤집고 가면서 그 근데 이게 전봇 지금, 죄송한데, 네. 이게 제일 페이가 셌던 알바 그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페이가 좋았지만 무서웠던 알바죠. 아, 그런 거야. 아니, 점점 갈수록 뭔가 제일 힘들었던 알바, 뭐 이런 얘기인 것 아, 같아가지고. 제가 이 네. 안에 이걸 적어놓고 가장 페이가 좋았으나 무서웠던 알바라고 제가 가로를 아, 쳐놨는데 그 가로를 안 읽었네요. 예, 그래서 예. 왜 무서웠냐면 그런 숲속을 이게 혼자 다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뭐 야생동물이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쵸. 캐나다인데. 예. 이게 내가 그리고 뭐 이게 북한산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생전 처음 가는 곳에 숲속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니까 조금만 부스럭 소리만 나도 뒤를 돌아보면서 막 뭐지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야생동물 만나서 놀란 적도 많고 실제 곰도 있긴 하거든요. 캐나다 숲에는.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당연히 안 터져요. 예. 그러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외진 집일수록 또 개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개조심 이렇게 미- 영어로 써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는 더 떨리는 거죠. 왜냐면 전봇대는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개한테 쫓긴 적도 있고, 아, 진짜요? 개한테 쫓긴 적도 있죠. 개 두 마리한테 쫓기고, 오이씨, 한 무서워. 번은, 한 어. 번은 흰 개가 막 오길래 도망가다 포기했는데 걔가 저를 좋아서 쫓아왔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얘가 좋아서 쫓아오는지 아닌지. 그죠,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러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하다가 이런 곳에서 객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예.
3주 정도만 하고 그만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오래 했네요. 제가 엔간하면 알바를 막 그만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 경험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응? 비보, 전화를 갑자기 받고, 아들내미가 저 시골에서, 캐나다 시골에서 일하다가 객사하는 소식 들을까 봐, 이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관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역시 음. 시급이 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예.